자, 오늘은 루카쿠 얘기입니다. 뭐 공격수 얘기가 조금 지겨울 수는 있겠지만, 이 루카쿠 딜이 조금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짙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처음에는 맨노 정도만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웬만한 영국 기자들은 한 번씩 얘기를 했고, 로마노도 얘기를 했고, 가장 중요한 파브리치오 비아신이라는 기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뭐 영국 쪽에서 얘기 나오는 것은 홀란드 때도 그렇지만 영국 쪽 얘기보다는 그 지역, 독일이 됐으면 독일, 이탈리아가 됐으면 이탈리아, 이런 쪽에서 얘기가 나와줘야 되는데, 파브리치오 비아시는 인테르 쪽에서 굉장히 공신력이 높은 기자 중에 한 명입니다. 디마르지오랑 같이 믿어볼 만한 기자인데, 디마르지오도 얘기했지만 파브리치오 비아신이란 분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기자가 이야기한 걸 한 요쪽에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탈리아어이기 때문에 무슨 오역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이건 것 같아요. 첼시의 공식 비드가 이미 있었고 1억 유로에다가 알론소를 포함했고, 실제로 인테르하고 알론소 얘기는 실제로 있었습니다. 거기다 이제 인테르는 거절을 했고, 인테르는 이제 납보 세일, 판매할 수 없는 자원이다, 이렇게 간주하고 있는데 첼시가 다시 비드를 할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첼시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영국 쪽 기사를 보면 맨노도 그렇고 로마노도 그렇고 BBC도 그렇고 다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드했으나 거절당했지만 다시 비드하겠다. 이 얘기는 이제 비드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러고 나서 또 비드가 안 됐다 이러기도 해서 비드가 됐는지 안 됐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영입전선에 뛰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루카쿠의 장단점을 보고 가능성을 보고 뭐 여러 가지로 한번 뜯어보도록 하지요. 보겠습니다. 그 전에 쿤데 얘기가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쿤데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베르노도 오네 안 오네 오네 안 오네 그러다가 한두 주 안에 그냥 오피셜이 났잖아요. 그것처럼 쿤데도 늦어지고는 있지만 결국 가격 협상 때문에 그러는 거고, 주마딜이 포함되냐 안 포함되냐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요. 사실상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비야는 대체자도 구하고 있어서요,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루카쿠의 장점은 뭐냐면 본인의 그 좋은 피지컬을 드디어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테르에 이제 콘테 감독이 부임하기 시작하면서 루카쿠가 영입이 됐고, 그러면서 루카쿠가 콘테 감독 하에서 피지컬, 등지는 포스트 플레이어와 헤더, 그리고 버티고 있다가 이 우리 편에게 내주는 거,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수비 달고 뛰어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이게 루카쿠가 특히 맨유에서 잘 안 됐던 이유가 뭐냐면, 수비 라인을 내리면 일단 수비들을 달고 들어가든가 수비를 때려부시든가 버텨주면서 포스트 플레이 셋 중에 하나는 해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루카쿠는 그 좋은 피지컬을 잘 이용하는 느낌이 아니라 라인 브레이킹을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역습 찬스, 그리고 이제 뒷공간이 아무래도 강팀보다는 약한 이 약팀을 만났을 때 좀 강했고, 강팀이 맘먹고 수비 딱 들어가면 루카쿠는 아무것도 못했었는데 그런 문제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거기다 이제 득점력을 보시면 눈에 띄는 건 그냥 맨유 때죠. 맨유 때는 좀 득점력이 뚝 떨어져 있다가 또 이렇게 살아나는, 인테르 때 살아나는 모습인데, 그래도 뭐 한 자리 숫자는 없을 정도로 뭐 도움도 그렇고 골도 그렇고 꾸준히 이 공격 스탯을 쌓아갈 수 있는 자원이 루카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맨유 시절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저도 맨유 시절이 좀 걱정되긴 합니다. 빅클럽, 그러니까 PL의 빅클럽에 있었는데 어쨌건 가격에 대비, 또 그리고 맨유가 기대했던 거에 대비 그렇게 큰 성공을 거치 못하고 인테르로 팔렸기 때문에 첼시에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런 단점을 좀 해소했기 때문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걱정은 뭐냐면 유럽 대항전, 그러니까 유럽 대항전에선 별 볼 일 없었다. 맨유도 루카쿠가 있을 때 뭐 이렇게 뚜렷한 유럽 대항전 성적을 낸 것도 아니고, 인테르는 두 번 연속 챔스를 광탈하거나 4위로 떨어지거나 막 이랬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루카쿠의 이 유럽 대항전 문제를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길 보시면 득점이나 이 공격 스탯을 쌓는 것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맨유가 이제 9경기를 치렀다는 건 이제 챔스에서 올라갔다는 얘기인데, 5골, 2골 한동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보면, 물론 루카쿠의 책임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최전방 공격수가 빅경기에서 잘 못하면 아무래도 떨어지는 게 이 챔피언스 리그나 유로파 리그이기 때문에 루카쿠의 책임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모든 걸 루카쿠의 책임으로 묻기에는 이런 공격 스탯이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맨유의 성적은 저는 좋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1300억, 그러니까 지금 첼시가 비단 금액이 1300억에 알론소를 포함한다면 한 1500억까지 갈 수 있잖아요. 알론소가 한 200억, 300억으로 거론되고 있으니까 한 1500억이 넘는 딜이라고 봐야 되는데, 거기에 주급을 많이 향상시킬 거란 이야기도 있어서 그렇게까지 공을 들여서 데려왔는데, 만약에 맨유 정도의 성적이라면 글쎄요, 저는 실패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베르너가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측면과 중앙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수비 어그로 끌어주죠. 공간 넓혀주죠. 속공의 속도 살려주죠. 어쩔 땐 득점도 해주죠. 여러 가지로 장점을 많이 보여주지만 많은 득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에 가깝다고 보고 있잖아요. 요번 시즌 기대하는 건 별개로 첫 시즌에 실패했다고 보고 있는 이유가 득점이 잘 안 됐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루카쿠가 이렇게 득점했다면 이 희망보다는 조금 기대가 저버려지는 그런 마음이 들겠죠. 물론 1천억이 이제는 우스워진 상황이긴 합니다. 뭐만 하면 다 1천억을 부르는 세상이 됐지만 루카쿠 거기다 1,500억이 들어간 딜이 20골을 기대하지 못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임대를 데리고 왔다. 어디서 뭐 이제 나이든 선수를 임대 데리고 와서 한 시즌 돌린 거다. 뭐 예를 들면 지루를 영입했을 때 기대치, 뭐 혹은 티아고 실바를 FA로 데리고 올 때의 기대치, 이거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적은 기회비용으로 기대를 하는 것과 큰 기회비용으로 기대하는 것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강팀을 상대로 좀 침묵하는 게 있습니다. 첼시를 상대로도 그렇게 이렇게 눈에 띄는 골이 있었다라는 기억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맨체스터 시티, 리버풀, 토트넘 뭐 이런 팀들을 상대로 맹렬하게 이겼다라는 기억이 글쎄요, 그렇게까지 뭐 뚜렷하게 기억에 남지는 않습니다. 제가 디에고 코스타를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맨시티전도 있지만 이게 강팀 약팀을 잘 가리지 않고 득점을 잘했었거든요. 디에고 코스타는. 그거 반면에 루카쿠는 PSG 시절 때 약팀을 상대로는 좀 골을 잘 넣는데 이제 큰 경기나 빅매치에서는 조금 약해지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다 이제 나이가 문제죠. 1,500억. 홀란드하고 한 1,000억 차이가 납니다. 홀란드는 2,500억이 넘어가는 딜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게 선수 7살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는 거거든요. 루카쿠는 이제 30줄을 앞두고 있고 홀란드는 이제 창창한 나이인데 차라리 그럴 거면 홀란드에게 더 목돈을 들여서라도 홀란드를 사는 게 낫지 않느냐. 되팔 때 정말 만에 하나 망하더라도 되팔 때 홀란드가 낫지 루카쿠가 낫겠냐 이런 얘기가 있고 나이 문제는 근데 저도 사실 홀란드가 루카쿠 정도의 영입 난이도라면 저도 홀란드를 고를 것 같아요. 얼마가 들어가든. 그러나 루카쿠 딜보다 홀란드 딜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이 문제는 나이 문제 때문에 지금 선회하는 게 아니라 영입 난이도가 홀란드는 너무도 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루카쿠 쪽으로 선회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능성을 보자면 글쎄요, 루카쿠는 본인도 남고 싶다는 얘기를 일단 했고 인테르도 나포 세일이란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많은 기자들이 이제 비드가 거절당했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어려운 딜인 것 같아요. 이것도 50% 미만 가능성이 50% 미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될 확률보다 안 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지만 이른바 루올케라고 하잖아요. 루카쿠, 홀란드, 케인 이른바 지금 거론되는 이 S급 공격수 중에서 루카쿠가 그나마 제일 영입될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제 루카쿠와 첼시의 2년 그리고 피엘의 루카쿠 2년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홀란드와 케인보다는 루카쿠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치 6월달에 홀란드 기사가 몰려 나올 때처럼 루카쿠 기사가 몰려 나오는 거 보니까 결국 루카쿠도 첼시가 좀 맹렬하게 도전하고 있는 영입 자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첼시가 영입을 좀 잘해서 이번만큼은 S급 공격수를 데리고 오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